영일리치, 이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고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떨까요? 2025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이 리포트에서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40대 이하 부자들을 영리치라고 부르는데요. 즉, 영리치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의 정점에 오른 젊은 부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리치와 50대 이상의 올드리치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리치의 규모입니다. 하나은행 분석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10억 이상을 예치한 고액 자산가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바로 40대 이하 젊은 부자들. 바로 이 영리치들의 증가세가 정말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영리치는 최근 5년간 평균 6% 이상씩 증가했고요. 50대 이상 올드리치에 비해 무려 2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숫자로 보면 영리치가 올드리치보다 적을 수 있지만 증가 속도만큼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흥부자들의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 중인 영리치들, 그 많은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최근 3년간 영리치들의 평균 자산은 약 60억 원, 그중 절반인 약 50%가 금융자산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 보유 비중은 올드리치보다 낮은데 대출 보유율은 35%로 올드리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리치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젊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투자 가능한 기간이 길고 소득 활동도 활발하니까 대출이라는 도구도 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최근 3년간 영리치들의 금융자산 중 투자자산의 비중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산 비중은 영리치가 41.7%, 올드리치는 38% 정도. 즉, 영리치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영리치들은 투자를 할 때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투자에 앞서 직접 공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에 투자를 시작한다는 비율이 44.9%. 이건 올드리치의 39%보다 높은 수치죠. 그리고 영리치들은 투자 후에도 수익률을 자주 확인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비율 역시 더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리치 중에서 기회가 있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금을 만든다는 비율이 21%. 이건 올드리치 대비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즉, 영리치들은 투자 전략의 일부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세대라는 거죠. 또한 투자 결정 방식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영리치는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는 비율이 70.2%로 올드리치보다 더 높아요. 남들이 좋다니까 묻지마 매수? 영리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영리치는 자기 주관 뚜렷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그럼 영리치는 투자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위는 금융사 PB가 49.6%지만 그 외에도 금융 커뮤니티나 투자 모임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47%, 심지어 유료 투자 정보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7%로 올드리치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돈을 들여서라도 더 나은 정보를 얻고 그걸 토대로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게 바로 영리치가 가진 강력한 무기이자 그들을 부자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영리치들이 실제로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요즘 영리치들은요, 단순히 예금이나 펀드에만 돈을 넣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금, 심지어 예술품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올드리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바로 주식과 가상자산, 특히 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입니다. 자, 숫자 한번 볼게요. 최근 3년간 영리치의 주식 보유율은 71%에서 77%까지 꾸준히 상승했고요. 가상자산, 즉 코인 보유율은 2024년 기준 28.7%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기성세대인 올드리치의 코인 보유율이 10% 정도니까 무려 2.9배 차이. 투자 규모로 보면 아직 크지 않지만 확실히 다르게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반대로 펀드, 신탁,
회원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들은요, 최근 3년간 보유율이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젊은 부자들, 즉 영리치들은 이제 그런 상품에 큰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 영리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투자하는 건 내가 고른다. 이게 바로 영리치의 투자 철학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이 영리치들 도대체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영리치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 다릅니다. 무려 영리치 중 5%는 미성년 시절, 그러니까 고등학생 혹은 그 이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이 수치는 올드리치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대학교 입학 후부터 취업 전까지 주식을 시작한 비율도 20%. 결국 영리치 4명 중 1명은 소득을 벌기 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쯤 되면 조금 일찍 시작했네라는 수준이 아니라 주식 투자가 일상이 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영리치들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중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2023년까지만 해도요, 영리치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80, 해외 주식 20%로 비교적 국내 중심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해외 주식 비중이 더 증가해서 국내 주식의 약 70%, 해외 주식 30%까지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추세라면 앞으로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영리치의 투자 계획은 어떨까요? 2025년 영리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 키워드는 바로 절세와 글로벌 투자입니다. 2024년에는 영리치 10명 중 4명에서 5명은 안정성, 그리고 3명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했지만 2025년에는 이 응답들이 전년도 대비 모두 줄어든 반면 절세를 고려한 투자는 9%에서 17%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왜 절세가 중요하다고 느낀 걸까요? 바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양도소득세,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확대 이슈까지 세금과 비용 구조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리치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중한 자산을 합리적으로 지키는 방법까지 고민한다. 이게 바로 2025년 영리치의 투자 마인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 영리치들은 2025년 투자 계획으로 국내 주식 투자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를 우선한다는 응답이 7.2%에서 12%로 증가했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보유 비중도 60대 40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리치들의 투자 방식부터 2025년 그들이 주목하는 투자 트렌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영리치는 단순히 운 좋은 젊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금수저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요, 분명히 자기만의 기준과 전략으로 젊은 나이에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절대 한 가지 자산에만 올인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기본이고요. 국내, 해외 주식, 코인, 금, 예술품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서 각 자산마다 세금 구조는 어떤지,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단지 부자들만의 세계로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전략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 기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투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